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 뒤에 감춰진 복잡한 세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문제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구조적 맥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대 이후 전 세계는 몇 가지 특정 곡물, 예를 들어 옥수수, 밀, 대두에 기반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값싼 칼로리를 손쉽게 대중에게 공급하게 되었죠. 이 시스템은 한편으로 기근과 영양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초가공식품의 범람을 불러와 인류의 건강과 식문화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단순히 통조림, 냉동식품 수준이 아닙니다. 재료 본연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하고 재조합한 식품, 값싼 설탕, 소금, 포화지방 및 각종 합성 첨가물을 활용해 감칠맛을 극대화한 식품이 바로 그 대표 사례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빵이나 치즈, 수프를 만들고 발효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식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대한 자본과 마케팅, 농산물 보조금 체계, 그리고 제품 개발 연구실에서 탄생한 식품공학적 산물들이 우리의 식단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강렬한 맛과 편리한 섭취 방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장치를 교란하고 포만감을 늦추며 결국 과잉 섭취를 유도해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식사 습관을 개선하고 신선한 통곡물, 채소, 과일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공공정책과 기업 행태를 변화시키는 시스템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과도한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을 가진 식품들의 의무적 경고 라벨을 붙이고 학교나 병원, 공공장소에서 초가공식품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들에게 직관적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식품기업들에게 건강 강한 제품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품산업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엄청나게 값싼 원료와 공정기술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소수 농작물에 대한 집중 재배와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는 값싼 칼로리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했지만 그 대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율과 국민 의료비 상승,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치아 구조나 미각 경험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통계와 학계 보고서들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지역일수록 비만율이 상승하고 이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후원 연구나 마케팅 전략, 산업계 로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단맛, 짠맛, 기름진 맛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불평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초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일수록 영양 불균형과 비만 위험에 더 취약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제도적 개입이 없다면 이 고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식품 라벨을 꼼꼼하게 읽고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포장과 강렬한 풍미를 내세운 제품일수록 원재료를 지나치게 가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보다는 통곡물 빵, 잡곡밥,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식재료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식사를 조금만 늘려도 초가공식품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설탕, 소금, 포화지방 함량을 낮춘 대체제를 찾거나 가공식품 섭취 시에는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곁들여 영양적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실천만으로는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초가공식품을 둘러싼 거대한 농업, 경제, 정책 생태계가 변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 생산을 장려하는 농업정책, 그리고 식품기업이 건강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의무적인 경고 표시제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국가들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국가에서는 법적 규제를 통해 탄산음료나 초가공식품 섭취가 줄고 이는 곧 아동 비만율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음식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건강,
환경을 모두 연결하는 복합적인 매개체입니다. 식문화를 재발견하고 슬로푸드나 전통 식단, 지역 농산물 기반 식습관을 지지하는 것이 단순한 미니멀리즘적 취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맛은 길들여질 수 있고 포장된 단맛과 조미료에 의존하던 혀를 다시 자연의 맛으로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한 끼를 선택하는 순간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가 농업 생산부터 식품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긴 사슬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정책 변화에 목소리를 내며 기업의 행보를 주시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만 문제와 식품 시스템의 균열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